지금 매월 초에 실제로 초항을 결정하는 건 매월 초냐 매월 말이냐 얘가 첫째 항을 결정합니다. 매월 초에 받으니까 매월 초에 시작했을 때 추가된 걸로 첫째 항을 넣어야 되나? 다음 설명해볼게. 매월 초에 10만원씩 월이율 1%로 1개월마다 복리로 3년 그러면 월 이율인데 3년이니까 36개월 동안 듣는 거죠. 그러면 총 36번입니다. 월 이율 이제 0.01이겠지. 그러면 봐봐. 매월 초 그럼 내가 1월 1일날 돈을 처음 냈다고 치자. 내가 10만 냈어 이렇게. 그럼 적금이니까 2월 1일이 되면 맨 처음 넣은 돈은 이자가 한 번 붙으니까 1% 이자가 붙으면 1.01을 곱한 걸로 식을 쓴다겠죠? 이게 원리합계 원금과 이자 합을 곱한 형태로 쓴 겁니다. 월이 1%면 원금 곱하기 101%니까 100분의 100을 곱한 거지. 그 다음에 또 10만원 넣어. 그럼 이런 식으로 넣었을 때 이제 36개월이니까 36월 1일이라고 하자. 그럼 36월 1일이 되면 뭐 얘가 이자가 어떻게 붙었는지 솔직히 말하면 안 중요하고 중요한 건 36월 1일이 되면 맨 마지막 돈 10만원 늘 거 아니야. 매년 초에 넣었다는 소리가 뭔 소리냐면 매년 초에 넣으면 마지막에 넣은 돈을 적금은 한 달 뒤에 찾는다고. 마지막에 넣은 그러니까 실제로 초에 넣으면 말에 찾는 거야. 내가 1월 1일 내 돈을 넣기 시작하면 36월 1일날 마지막 돈을 넣고 바로 찾는 게 아니라 36월 31일날 이자 돈을 찾는 거란 말이야. 왜냐면 적금 만기라는 게 내가 마지막 돈을 넣고서 바로 찾으면 의미가 없잖아 적금이.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적금의 의미 즉 초에 넣어라는 의미가 무슨 소리냐면 마지막 돈을 넣었을 때 마지막 돈에 이자가 한번 붙겠습니다라는 뜻이라고. 이자를 한번 붙이고 찾겠다고 그 소리라고. 마지막 넣은 돈을 기점으로 한 달을 찾는 거라고 정확히 말하면. 그게 초에 넣는 거예요. 말에 넣으면 이게 끝이야. 근데 초에 넣으면 마지막 넣은 돈에 한 달 이자가 붙어야 된다. 얘가 초항이거든. 한 달치에 이자가 붙는 걸 1.01을 곱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럼 그 전달 돈은 한 번에 이자가 더 붙겠지. 근데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실제로는. 왜냐면 나는 이것들 다 더하고 싶잖아 이렇게. 다 더하고 싶은 거거든. 이거 몇 개 더 해야 돼? 내가 돈을 몇 번 넣었어? 37번. 돈은 1개월마다 3년이니까 돈 36번 넣었죠. 어떻게 30번을 넣어? 마지막에 돈 넣는 거 아니라니까. 말이잖아 말. 1월 1일날 초에 넣기 때문에 말은 돈을 넣는 게 아니야. 즉 마지막 돈을 넣고 한 달 뒤에 찾는 거라고. 돈은 3년간 매월 초니까 돈은 30번. 그럼 이 총 개수는 36개인 거야 이렇게. 이 총 개수 36개라고 이렇게. 내가 왜냐면 36번을 돈을 넣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하나의 개수. 이게 다 더하고 싶은데 얘의 개수는 36개인 거야 이렇게. 돈을 몇 번 넣었어요? 그게 결국은 그 넣은 돈의 이자가 붙은 금액을 합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나는 돈을 36번 넣었기 때문에 하나의 개수 36개인 거야 이렇게. 마지막에 뭔지 안 중요하다니까. 중요한 건 첫째 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공비는 정해져 있거든. 이율이 공비야. 0.01이 이율이라며. 방금 1 더한 거. 그게 공비거든. 지금 얘를 더하고 싶은데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이라면 그 다음을 가기 위해서 계속 1.01을 곱하기 때문에 공비가 1.01인 거지. 그 다음에 초항이 찾았죠? 초항은 첫 번째 항은 이 친구. 맨 마지막 넣은 돈에,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돼. 초에 돈을 넣으면 맨 마지막 넣은 돈에 이자가 붙었어. 얘가 초항이라고. 지금 얘가 맨 처음 넣은 돈이 뭐가 나는지 궁금하지 않다고. 맨 마지막 넣은 돈이 이자가 붙냐 안 붙냐. 그것만 중요하다고 이렇게. 그냥
이것만 외워도 돼. 하나 더 붙인 걸로 그냥 외워주세요. 그러니까 초면 말이면 안 붙어요. 말이면은 말이면 만약 돈을 넣고 끝이야. 안 붙어.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정기 적금은 내가 돈을 넣고 이자를 붙인 다음에 만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근데 가끔 이상하게 시키기도 해. 그래서 정확한 의미인데 초에 넣으면 첫 장을 결정하고요. 초에 넣으면 이자가 한번 붙는다고 생각하라고. 나는 안 바뀌어 항상. 공비랑 항상 안 바뀌어. 몇 번 넣니? 36번. 공비가 뭐니? 이율. 첫째 양. 초면 한 번에 이자가 붙은 게 한 번에 이자가 붙은 게 첫 장일 뿐인 거야. 그리고 나는 이 합을 등비 수열의 합공식으로 계산할 뿐입니다. 그러면 공식이니까 R 빼기 1분의 R 빼기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36 빼기 1인 거죠. 이렇게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고, 얘를 줬어. 1.01에 36승은 줬죠? 그럼 대입해서 0.01분의 그러면 얼마야? 10.1 곱하기 0.433이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두 칸 띄기, 세 칸 띄기니까 10분의 두 칸, 한 칸 더니까 101 곱하기 43 그죠? 그러면 43 곱하기 10이라면 얼마야? 303 404니까 4343 공 붙이니까 434.43 만 단위가, 그럼 434만 3천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 단위가 만이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쓴 순간 단위가 만인 거예요. 다시 이제 다 쓸 필요가 없다고. 매년 초니까 일정한 금액을 낸대. 그럼 얘가 한 달 낼 돈이니까 A라 합시다. 매년 초면 얘는 첫째 항을 결정한단 말이야. 다 쓸 필요 없고, 첫째 항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A를 넣는데 얘가 한 달치 이자가 붙어야 된다고. 초에 넣으면 말 찾기 때문에 한 달치의 이자가 붙어야 돼. 그럼 월요 2%니까 1.01 곱하면 되겠죠? 이게 초항. 한 달씩 복리 2년이니까 24개월이야. N이 24년이거든. 그럼 총 내가 24번 돈을 넣고 싶은 거야 이렇게. 공비는 간단합니다. 공비는 월요일 2%니까 1.02 100분의 102가 내가 월요일 2%를 받는다면 항상 102%가 되는 거니까 100분의 102 맞아요? 다음처럼 2년 후에 그러니까 내가 A1씩 모아서 다 모은 적금 금액이 1000만원 되려면 A가 뭐니? 그래서 원금을 A에 놓고 결과 1000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주면 R 빼기 1분의 초항 곱하기 R에 몇 승? 24승 빼기 1 얘가 언제 1000이 됩니까? 이뿐이라고 이렇게. 단위는 만입니다. 끝이라고 이게. 즉 초면 붙고 말이면 안 붙어! 이것만 봐도 된다 이겁니다. 이제까지 기본은 할부랑 적금까지는 기본 개념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되니 이거? 0.02분의 A 곱하기 1.02 이 얼마? 1.6? 0.6이야? 얘가 1000되고 이렇게 공 3개 땡깁시다. 2분의 A 102 6 1000 2 지우고 A 곱하기 306은 1000이야? 그냥 틀렸지? 잠깐만 6 2개 분모에 그럼 0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 근데 두 개씩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2개 얘 2개 해주고 쟤는 한 칸. 한 칸이니까 분모에 0 넣어줘야지. 그러면 아 네? 여기다 붙여? 여기다 붙여도 돼 이렇게. 양쪽에 그럼 저렇게 해도 돼요? 다시 다 곱하기니까 얘랑 100, 그러니까 얘는 분모 문제 100을 곱해준 거고, 그죠? 분모 문제 100 해준 거고, 다음 얘는 곱하기 10 했을 거 아니야. 분모에 곱해야 되고
건너편 곱해도 되겠지. 즉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해도 똑같고 등호 기준으로 양변의 같은 수를 곱해도 똑같을 거 아니야. 때문에 이 두 개는 내가 백백 분모 분자의 같은 걸 뺐다가 날리고 얘는 이따 10곱하고 이따 10곱하자고 다음 주 날아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러면 날아가면 결국은 만을 306으로 나누면 되니까 만 나누기 306만 하면 되겠네. 그러면 3하면 9 18 빼주면 2 8 0 2 9 1 2야? 8 8 0 3 안되고 2네 2가 6 1 2 이건 뭐 나오니? 8 7 6 1 0 5 그래죠? 918이야? 918 아니 근데 됐어요. 그럼 뭐 반올림 하라니까 적당히 계산하면 되겠죠? 빨리 하면 3하면 빼면 1 8 0 2 하면 62 8 0 2 0 7 6 6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A가 어차피 소요점 첫 번째에서 즉 1000원 단위에서 반올림 하라니까 뭐 중요하지 않고 이 뒤에 뭐 나와도 상관없고 어차피 반올림 하면 33만원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단위가 만이라는 걸 고민해야 한다 이겁니다. 넘어간다. 월 초에 400만원짜리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에 이달 말부터 12개월 동안 일정한 할부금을 지불한다 라고 되어 있죠? 봐봐 아이들 잘 보세요. 할부입니다. 지금 할부하고 있는 거야. 할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연금복권만 남은 건데 할부는 내가 월 초에 일단 물건 먼저 받는 거야. 400만원짜리 400만원을 내가 이미 받은 거거든. 그럼 내가 1월 초라고 하자. 이달 말부터 근데 할부는 물건을 먼저 받고 한 달 뒤부터 돈을 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에 물건을 받고 말부터 내가 돈을 낸다고 살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할부는 말이야. 기본적으로 적금은 기수불, 할부는 기말불이야. 일반적으로는. 근데 적금은 가끔 기말불 시키는데 일단은 항상 주어진 걸로 일단 풀어야긴 하지만 할부는 항상 이달 말, 이달 말을 그러니까 말부터 돈 내는 걸 기말불, 초부터 내는 걸 기수불이라고 부르는데 말부터입니다. 할부는 항상 한 달 뒤부터 돈이 나가겠지. 그럼 나 돈 땡겨 받고 한 달 뒤부터 할부금을 갚아. 그럼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겠다. 그럼 할부금을 내가 얘라고 합시다. 그럼 내가 물건 받고 말부터 A1씩 모을 거야. 그 모은 돈이 할부금을 다 모아서 사용하면 매금 되는 거 아니야. 막 똑같아. 그럼 2월 말이 돼. 그럼 2월 말이 되면 내가 1월 말에 낸 돈이 1%의 이자가 붙어갖고 다음 주에 붙겠지. 그럼 또 할부금 내야지 이렇게. 매달 한 달 뒤부터 매달 일정한 금액씩 그러면 12개월 동안 계속 A1 내는 거야. 그러면 할부는 12개월 말이 되면 마지막 돈 A를 끝나는 거라고. 달라. 적금은 마지막 돈을 내고 한 달 뒤에 찾는 거야. 거치 한 달 해야 한단 말이야. 근데 할부는 마지막 돈 내면 끝이야. 끝. 한 달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 그럼 똑같이 이자가 붙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달 말부터 라는 소리는 맨 마지막 넣은 돈에 이자가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맨 마지막 돈에 A를 넣었어. 그러면 그 전달 낸 건 한도의 이자가 붙는 거 뭐 이런 식이겠지. 그 또 전달 낸 돈은 또 이자가 한 번 더 붙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난 이거 다 더한 걸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만큼 내가 1월 말에 돈 내고 2월 말에 돈 내고 4월 말에 돈 내고 10월 말에 돈 내고 그 모은 돈의 합이 이달 말부터 모은 적금과 똑같은 거란 말이야. 기말불인 거지 기말불.
초랑 말의 차이는 마지막 돈이 이자가 붙냐 안 붙냐의 차이인 거라고. 내가 말에 넣고 말 찾기 때문에 마지막 돈이 이자가 안 붙어. 초에 넣으면 말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마지막 돈이 이자 붙는다고. 이자 안 붙었잖아 이렇게 마지막 돈에. 얘가 첫째 항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달 말과 이달 초는 항상 첫째 항을 결정합니다. 첫째 항이 A인 거예요. 달라진 거 밖에 없어? 첫째 항밖에 없어. 공비 안 달라져. 이거 다 더한 거, 이거를 다 더하는 게 내가 모은 총 할부금의 합이기 때문에 이걸 다 더한 걸 등기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총은 달라지고 공비랑 항의 개수는 안 바뀐다고. 공비 1.01이고 항 개수는 여전히 뭐야? 몇 개야? 12개월. 12개월 할부니까 12번 돈 내는 거지 이렇게. 그럼 계산은 얼마야? R 빼기 1분의 초항 곱하기 1.01에 12 빼기 1이니까 달라진 게 뭐밖에 없다? 초항밖에 없었으니 보입니까? 근데 얘가 뭐냐면 12개월 동안 모은 할부금이거든. 맞아? 생각해봐. 야, 네가 친구가 돈을 빌렸어. 야, 1년 뒤에 줄게라고 했어. 내가 100만원 빌렸다? 1년 뒤에 얼마 줘야 돼? 100만원 줘야 돼? 지금끼리니까 이자 안 줘? 즉 내가 초에 이미 물건을 받았는데 1년 뒤에 이 돈을 주는 거잖아. 그럼 이게 400만원, 그럼 얘가 400이 되면 됩니까? 이건 무이자인 거야. 무이자. 이자가 무조건 붙는다고. 그러면 얘는 12개월 후의 돈이란 말이야. 12개월 동안 이만큼 모아 줄게라는 소리잖아. 그럼 그 돈이 맨 처음 낸 금액에 12번의 12개월 후니까 12번의 이자가 붙은 금액이 돼야 된다고. 시점이 달라. 얘는 1월 초 400, 얘는 12개월 후에 이 돈이잖아. 마찬가지 얘도 12개월만큼 이자가 붙어야 돼요. 그러면 12개월 후에 사용만은 12번의 이자가 붙은 거니까 다음처럼 1.01에 12승을 곱하는 계획을 만들면 됩니다. 이게 할부예요. 즉 할부는 생각해봐. 내가 돈을 빌렸어. 1년 뒤에 갚겠대. 내가 100만원 빌렸을 때 1년 뒤에 100만원 주면 이자가 안 붙을 거잖아. 친구니까 이자 안 받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이자가 붙는다고. 그러면 내가 최종적으로 할부금이 다 모여서 얼마가 되느냐면 내가 산 금액에 12번의 이자가 붙은 금액이랑 얘랑 같으면 시점이 맞는 거지. 그래서 내가 다 모은 돈이랑 이만큼 일지로 말지만 기말불 월 말부터 돈 냈을 때의 정기 적금과 똑같아요. 그럼 내가 12개월 동안 기말불로 적금한 돈이 할부금에 내가 할부 친 돈에 12번의 이자가 붙은 금액이랑 같아지면 그때 A를 내가 할부금이라고 하겠다 이 소리라고. 이해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12번의 이자가 붙어야 돼요. 400만원이 아니라 내가 모은 돈이 400만원이면 무이자인 거. 무이자 할부야. 무이자 할부. 이제 붙어야지. 그러면 포항이랑 말은 둘 다 A인 거죠. 말은 이제 마찬가지 얘에서 이자가 붙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붙겠지 이렇게. 말도 있는 거죠. 있는 건데 굳이 내가 저번에 한번 표현해 준 거지만 굳이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항의 개수, 공비 첫째 항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말항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등비는 말항 안 구해도 됩니다. 안 구해도 돼요. 실제로 뭐 9겠지만 11이겠지만 안 구해도 된다고. 몰라야 된다고 이렇게. 모르고 우리는 이 세 개만 알고 이 세 개로 문제를 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 0.01분의 A 곱하기 얼마래? 1.13이야? 그럼 0.13 400 곱하기 1.13 그러면 계산하면 A 곱하기 13 은 얼마니? 4 곱하기 113 곱하기 4니까 얼마야? 12 5 452야. 그럼 452를 13으로 나누기 하면 되겠네. 나 떨어지나? 33 34 안되고 33 39 62 4 6 5 5도 안되고 34 12 52 6 18 7 그러면 이제 91이니까 얘가 A가
34.7인데 10원 단위에서 반올림을 하고? 단위가 지금 만인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다 하라고? 너무하네. 뭐 10원짜리를 받으려고 그래. 싹 빠졌게. 그럼 어떻게 돼? 9, 0이니까 6 7, 8 다 보여야 되는 거. 이제 귀찮네요. 2, 8, 1, 0 그럼 어떻게 돼? 9, 27, 27, 11, 3 어디까지 해야 되나? 그럼 얘가 지금 7, 6, 9 하면 얼마야? 11,110이야? 그죠? 그럼 올리래 이렇게? 그럼 얘는 3, 4, 7, 7, 0, 0 잠만 1,100 하나 더 맞지? 33만 7,700원 짱 미쳤네. 누구 이런 걸 시켜? 그래서 얘가 할부고요. 뭐 계산 이렇게 오래 안 시키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메인 내용은 할부에 대한 아이디어랑 이 할부는 이만큼 계산한 것 자체가 기말불이라고. 말에 넣으면 말을 찾기 때문에 이자가 안 붙는다. 초에 넣으면 말을 찾기 때문에 맨 마지막 돈에 이자가 한번 붙는다. 달라지는 건 뭐밖에 없다? 수밖에 없다. 수열의 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뭘 배웠냐면 SN을 배웠어요. SN. SN이 뭐냐면 n번째 항까지 합을 말하는 게 SN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n개의 수열의 합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SN을 썼는데 얘는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 장점은 간편합니다. 표현 모양이 되게 이쁘죠? 그냥 n개를 더했다. n개 항을 더한 친구를 그냥 SN으로 쓸 뿐입니다. 단점은 정보가 빈약해요. 내가 담을 수 있는 정보가 n개를 더했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꼬라지가 개판 날 수 있거든. 뭐 예를 들어서 SN은 A1, 2A2, 3A3, 4A4 뭐 이런 식의 모양도 여전히 SN이기 때문에 그냥 SN만 보고서 완벽하게 내용 다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SN 쓰기 때문에 이 정보를 담을 수가 없어졌다가 정보가 되게 빈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표현인 시그마라는 걸 쓰는 겁니다. 시그마가 뭐냐면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도 실제로 ABC죠. ABC를 그리스 알파벳을 쓴 게 알파, 베타, 감마. 마찬가지 S를 그리스 알파벳을 쓴 게 시그마입니다. M 옆으로 누인 것같이 생겼어요. 이게 대문자, 소문자는 이렇게 씁니다. 6 옆으로 누운 것처럼. 이것도 시그마고 이것도 시그마야. 그리스 알파벳입니다. 그럼 지금 이 라지 시그마를 우리가 쓰는 거고 스몰 시그마는 나중에 확통과 같고 표준 편차를 쓸 때 쓰입니다. 표준, 스탠다드를 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K1 얘는 K의 1부터 시작하겠다. 어디까지? N까지. 끝까지. 시작과 끝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S 더하겠다. 더한다. 누구를? 다음 친구 일반항을. 즉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쓰면 AK란 수열에 K의 1부터 하나씩 1씩 커져가면서 다 집어넣어서 N까지 다 더하겠다 라는 뜻이라고. 그러면 이 친구 K에 1이면 A1 1부터 K 2이면 A2 그럼 K가 1이라는 게 아니라 K는 1부터 시작하는 소리입니다. A3 A4 A5 어디까지? N까지 AN까지. 그래서 우리가 다음 수열을 우리가 시그마로 표현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뭐 5부터 뭐 10까지 AK라고 되어 있으면 마찬가지 우리는 K에 5부터 집어와서 1씩 커져가면서 끝까지 10까지란 말이에요. 그럼 5 넣으면 A5
그 다음 거 1 커지면 A6, A7, A8, A9, A10까지. 다음처럼 그냥 표현일 뿐이야. 그래서 뭐 시그마 표현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K에 1부터 밑에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1부터 키워가면서 다 집어넣어서 무슨 소리인지 찾아내면 됩니다. 해결돼요? 근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 항상 KK가 똑같아야 돼요. 즉 K가 K에 1부터 넣어야 되기 때문에 변수가 맞아야 돼. 그래야만 넣는 거야. 그다음 마찬가지 끝이 n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얘가 n에 대한 식이야. 끝이 n이기 때문에 n에 대한 식이 나와야 됩니다. 변수가 KK 맞춰야 되고 끝에 n 달려있으면 맨 마지막 결과는 n에 대한 식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2 1승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플러스 쭉 가서 2의 10분까지 겠다. 얘를 뭐 하자? 얘를 시그마 표현해보자 이 소리입니다. 그럼 시그마를 표현하려면 우리가 첫 번째 일반항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음 수열, 그럼 얘가 A1, 얘가 A2, 얘가 A3 이런 소리니까 A1이 2구 그 다음을 항을 가기 위해서 곱하기 2 됐기 때문에 R은 2구 그렇다면 AN은 뭐야? 초항 2,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겠지? 그러면 초항 곱하기 R에 n 빼기 1승 그럼 이쁘게 쓰면 2의 n승입니다. 그럼 얘는 10번째이라는 소리네. 그러면 시그마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을 더 하고 싶어요. 일반항 요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AN은 2의 n승 보통 그 전까지는 수열을 쓸 때 AN 이렇게 썼거든. 근데 수열에서는 그러니까 시그마에서는 AK를 씁니다. K 자리에서 N 자리에 K를 넣으면 AK에 대한 식을 쓴단 말이야. 그럼 K에 1부터 차근차근 넣으면 되겠지. 왜냐면 여기에부터 N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그마는 보통 K 일반적으로 K야. K는 1부터 일반항 2의 K승 KK 그러니까 여기가 N 해도 똑같다? 근데 보통 여기에 N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겹쳐. 그렇기 때문에 보통 K는 1부터 K에 대한 1차식 그 다음 몇 개? 10개 그래서 다음처럼 일반항 1부터 10까지 다 더하고 싶어요 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시그마 표현이겠지. 이해됩니까? 2번 일반항이 2n 플러스 1이래. 이때 S20 20번째 항까지 합이 뭐니? 그럼 항상 마찬가지 AK로 표현할 거라고. N이라고 써도 되거든? 똑같은데 겹치면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일부러 피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처럼 일반항을 알 때 S20 20번째 항까지 합이 뭐니?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일반항 적으면 된다고 했죠? 일반항이 뭐야? 2K 더하기 1 이렇게 해주면 K에 대한 식에다가 K에 1도 집어넣어서 20개 넣고 싶다. 1 넣으면 3 2 넣으면 5 3 넣으면 7 쭉쭉 더해서 20개 더하고 싶은데 마지막 한 건 20 넣으면 되니까 20 넣으면 41겠네요. 다음 친구를 이쁘게 표현했다 이겁니다. 진짜 S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 합을 S20이라고 하자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이니까 그냥 쓴 것 뿐입니다. 노멀한 상황입니다. K는 1부터 5까지 3 곱하기 2의 K승이 있다. 얘를 전개해보지. 시그마는 K에 1부터 차근차근 대입해서 사도하고 싶어요. 1 넣으면 3 곱하기 2의 1승 2 넣으면 3 곱하기 2의 2승 쭉 집어넣어서 어디까지? 5 집어넣어서까지 5 넣으면 3 곱하기 2의 5승이죠? 표현했죠? 내가 항상 K를 쓴다고 했잖아? 그게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즉 다음처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는 K에다가 1부터 넣으니까 A1, A2, A3까지 가갖고 마지막 항이 N이니까 AN일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뭐가 아니어도 K가 아니어도 돼. 그냥 I만 아니면 됩니다. I가 보통 여기 등장하기 때문에 N이 보통 여기 등장하기 때문에 N번째 항이라서 그래서 K가 아니라 I로 써도 마찬가지다가 I에다가 1부터 차근차근 대입이기 때문에 I에 1 넣고 I에 2 넣고 I에 3 넣고 마지막까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항상 변수가 맞아야 돼.
I면 I-씩 온다. S면 S-씩 와야 되겠지? 수학에서의 성질은 5가지 상수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분배가 되는가를 보는 게 기본적인 시그마의 성질입니다. 수학의 성질이야. 뭔가 새로운 배우면 그 5개를 체크하는 겁니다. 근데 시그마는 그 중에서 3개밖에 안 돼요. 4번은 성질이라기보다는 그냥 계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시그마 고유 성질인 거지. 무슨 소리냐면 시그마 예를 들어보자. K는 1부터 10까지 5라고 해보자. 무슨 뜻이냐면 시그마 더하고 싶어요. K는 1부터 10까지 5야. 그러면 봐봐. 지금 일반이 5거든. 그럼 K 1 넣어도 5. 항상 5야. 2 넣어도 5, 3 넣어도 5, 1 넣은 거 5, 2 넣어도 5, 3 넣어도 5. 항상 5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얘는 그냥 5를 몇 번 더하는 거냐면 5를 10번 더하는 말과 똑같아. 1부터 10까지 더하래. 1 넣고 5, 2 넣고 5, 3 넣고 5, 10 넣고 5란 말이야. 그럼 얘는 그냥 5를 10번 더하는 소리니까 그냥 5 곱하기 10인 거지. 그럼 언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냐면 얘가 상수일 때 발생하는데 상수라는 소리는 지금 K에 대한 식이니까 K면 K가 아닌 수면 전부 다 상수예요. 예를 들어서 시그마 K1부터 5까지 뭐 K가 상관없어. 뭐 S야. 1로도 S, 2로도 S, 3로도 S, 4로도 S 다 S란 말이야. 그럼 얘는 그냥 1부터 5까지 5번 S만 5번 곱하라 이 소리거든. 그럼 얘를 공식화한 게 이겁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C N까지 C. 그럼 얘는 1로 C, 2로 C, 3로 C 다 C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C를 몇 번 더하서 1부터 N까지니까 C를 N번 더란 소리야. 그럼 그냥 CN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1부터 N까지 C면 C를 N번 더하 세우니까 C 곱하기 L로서 계산합니다. 얘가 그냥 사고일 뿐이에요. 근데 주의할 점은 K니까 C는 상수라고 되어 있죠? K가 아닌 수는 전부 다 상수인 겁니다. K에 대한 식이 아니면 전부 다 상수 취급하는 거야. S든 뭐 숫자든 보통 숫자일 텐데 숫자가 아니라 문자여도 다 된다는 예술입니다. K가 아니기만 하면. 그래서 4번은 엄밀히 말하면 성질이라기보다는 시그마에 대한 개인적인 계산인 거고 1, 2, 3번이 메인 성질인 건데 1번 항상 수학에서 성질은 네가 나중에 대학 수학을 배우더라도 성질은 상수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분배가 가능합니까? 를 물어보는 겁니다. 시그마는 3개 성립해요. 순서대로 상수배, 덧셈, 뺄셈만 가능합니다. 상수배부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AK면 상수가 앞으로 튀어나와요 라는 뜻이거든. AK니까 K에 대한 식이야. K에 대한 식은 시그마를 못 벗어납니다. K에 대한 시그마니까. K가 아닌 C는 바깥으로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럽니까? 해보면 돼. K 1부터 N까지 AK를 해보자. 아이고 CAK. 그럼 얘는 K1이면 CA1, K2이면 CA2, 3이면 CA3 쭉 넣어서 N까지 넣으면 CAN이겠죠 이렇게. 우변은 C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는 C가 앞에 있고 네버 계산되는 거야. C가 앞에 나와있기 때문에 얘만 계산될 거 아니야? 얘만?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시그마 K1부터 N까지 AK니까 A1, A2, A3까지 가갖고 어디까지? A까지 더러운 소리잖아 이렇게. 그러면 얘를 C로 묶으면 얘 아니야? 다 C가 공통인 거잖아. 다 묶으면 얘 나오겠지. 자명하게 증명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전개해 보면 되는 거 확인됐잖아. 즉 상수배, 덧셈 뺄셈에 대해서 시그마가 분배 가능합니까? 는 그냥 좌변거변을 각각 전개해 보면 당연하다라고 알 수 있다고. 2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BK.
시그마에 어떠한 두 개의 뭉태가 걸려져 있어. 덧셈에 대해서. 그럼 덧셈에 대한 분배가 가능합니까? 시그마는 분배가 가능할까? 라는 거지. 가능합니다. 덧셈과 뺄셈은 분배가 가능한데 실제로 분배되는 건 뭐밖에 없냐면 덧셈 뺄셈 상수비만 된단 말이야. 왜 같아요? 해보면 얘는 1 넣으면 1, 1이야. 2 넣으면 2, 2. 시그마니까 뭐하래? K 자리에 1부터 넣기 시작해서 1씩 커져가면서 다 넣고 싶어. 1, 1, 2, 2, 3, 3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럼 다 집어넣으면 맨 마지막에 누구냐? 맨 마지막은 NN이겠죠, 이렇게. 우변은 얘는 해보면 얘는 A1, A2 해서 어디까지 하면 AN까지고 얘는 해보면 B1, B2 해서 BN까지니까 당연히 같지. 맞아요? 근데 뺄셈과 덧셈은 항상 증명 같이 합니다. 뺄셈이 되면 항상 덧셈이 되면 뺄셈 자동빵이야. 여기가 3번 뺄셈도 분배가 가능합니다. 뺄셈도 해보면 여기 이렇게 덧셈 자리에 뺄셈만 붙는 것 때문에 자동이라고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겠죠 이렇게 같지. 그 때문에 우리가 상수배의 덧셈 뺄셈에 대해서 뭐가 가능하다? 분배가 가능하다. 그러면 얘가 되면 이제 많은 연산이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5래 BK는 10이래. 얘가 5고 얘가 줬어.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2AK 빼기 BK 더하기 5 이렇다는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10이라고 합시다. 10. AK랑 BK가 정확히 무슨 수를 주지 않고 그냥 다음 두 개 준 다음에 얘가 뭔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뭐 한다고? 덧셈, 뺄셈, 상수배에 대해서 전부 다 분배 가능하다. 분배 때려. 그러면 이 분배 때리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AK거든. 근데 2는 앞에 나올 거 아니야, 상수배니까. 그럼 다음 줄 찍겨. 맞아요? 마찬가지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고 찍혔지? 분배. 다음처럼 시그마를 다 분배할 수 있다고. 이해됩니까? 그러면 내가 얘도 알고 얘도 알고 얘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얘는 줬어 5라고 5 곱하기 얘는 줬어 10이라고. 그 다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5는 5를 10번 더하는 거니까 그냥 5 곱하기 10이겠지. 끝났지? 이딴 식으로 계산하고 싶은 게 가장 기본적인 시그마의 성질입니다 라고 쓰는 겁니다. 이해돼? 그럼 내가 성질 5개인데 3개 안 되잖아. 2개 안 되거든? 즉 곱하기랑 나누기는 안 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안 돼요. 시그마는 성질이 상수배 덧셈 뺄셈만 분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기에 대한 분배랑 나누기에 대한 분배 제곱도 곱하기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왜 안 되냐면 해보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BK는 전개하면 K에 1부터 대입하니까 1이면 1, 1, 2이면 2, 2 쭉 넣어서 N 넣으면 NN까지란 말이야. 그런데 얘를 분배한 식을 써보자면 시그마가 곱하기에 대해서 만약에 분배해준다면 시그마 AK 플러스 시그마 AK 곱하기 시그마 BK거든. 시그마 AK는 이거 전개해주면 K에 1부터 넣기 시작해서 N까지 겁나게 열심히 넣고 싶어요 이런 말 이렇게. 마찬가지로 전개해주면 K에 1부터 집어넣기 시작해서 N까지 집어넣지. 그러면 다음 파란색과 주황색을 곱한 게 이란 말이야. 그러면 1n번 분배 2n번 n번씩 분배되니까 하얀 개수가 n제곱개 나와. 짱 많이 나올 거 아니야. 얘는 그 중에 극히 일부분일 뿐인 거지. 얘가 짱 커요. 다릅니다.
나누기 안 돼요. 택도 없어. 제곱은 곱하기랑 친구입니다. 같은 말이란 말이야. 안 된다. 이해됩니까? 얘는 표현만 하고 넘어갈 건데 이걸 뭐 일반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보면 시그마 K는 5부터 20까지 AK가 있다고 치자. 이 친구는 봐봐. 전개하면 K에 5부터 넣고 싶은 거니까 A5, A6, A7 해서 A20까지 더해 이런 뜻이거든. 근데 노잼이야. 왜냐면 그 다음에 시그마 공식을 할 건데 쓰잘데기가 없어. 그럼 얘를 이쁘게 바꿔줘야 된다. 어떻게 이쁘게 바꾸냐면 시그마는 K가 1부터 시작해야 공식을 사용할 수 있어. 그럼 앞에 A1부터 A4까지만 더 붙어 있으면 1부터 20까지일 거 아니야. 다음까지 1부터로 바꿔.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더해진을 빼주면 돼요. 그럼 1부터 어디까지? 4까지를 빼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다음처럼 바꿔 풉니다. 왜냐면 시그마는 1부터 시작해야 그 뒤에 공식으로서 연산이 가능하거든. 이해됩니까? 시그마는 모양이 되게 어렵단 말이야. 가끔 모양이. 1부터 차근차근 넣으면 됩니다. A1이 3, A1이 100이, A100이 40일 때 뭐니? 그러면 뭔지 모르니까 해봐. 그러면 시그마 K는 2부터 100까지면 여기다가 2부터 차근차근 넣어서 100까지 넣고 싶대. 그러면 A2, A3, A4 쭉쭉쭉 넣어서 어디까지? A9를 지나서 A100까지를 더 하고 싶어요. 얘야. 빼고 싶대 얘. 그럼 얘는 뭘까? 얘는 1부터 9구니까 1이면 A1, 2이면 A2, A3 쭉쭉 가서 어디까지? 99까지야. 뭐 하고 싶대? 이쪽에 빼고 싶대. 빼면 나를 봐 아시는 겁니다. 시그마가 뭔 소리인지 이해 안 되면 전부 다 일일이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다 가운데가 지워지면서 남는 게 빼기 A1 플러스 A100밖에 안 남는 거예요. 얘도 뭔지 알고 얘도 뭔지 아니까 답을 낼 수 있겠지. 이런 식입니다. 마찬가지. 이게 뭔 소리일까? 모르겠어. 너. 그러면 일반항이 KAK 이런 식으로 AK가 아니라 이렇게 이상한 식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일반항인 거야. 1이면 1 A1, 1이면 2 A2, 3이면 3 A3 이런 식이거든. 언제까지? 50까지. 그럼 50 A50까지. 얘가 300이야. 그렇구만. 이건 뭔 소리일까? 또 K1부터 넣어야 되는데 1이면 1 A2, 2이면 2 A3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1이면 1 곱하기 A2야. 그럼 한 칸 뒤로 밀었습니다. 일부러. 1이면 2 곱하기 A3이거든. 일부러 한 칸 밀어 쓰고 있거든. 그래야 위아래가 2, 3, 3 맞는단 말이야. 요거 전개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49 넣으면 어떻게 돼? 49 넣으면 49 곱하기 A의 50이야. 그럼 49 곱하기 A의 50이겠지 이렇게? 한 개 적지? 얘가 230인 거예요. 얘는 50개, 49개. 일부러 내가 한 칸씩 밀어 쓰고 있다. 왜냐면 그래야 지금 위아래가 계속 지금이 맞지? 그러면 뭐 하면 되냐면 빼주면 돼요. 빼주면 A1은 그대로 내려올 거지만 A2가 2개 있는데 1개를 빼잖아. A2 1개. A3가 3개 있는데 2개 빼잖아. 그럼 A3 1개. 항상 위랑 아래랑 그 뒤부터 이 전제 49개 전체가 1개씩 차이나기 때문에 빼버리면 A50밖에 안 남겠지. 걔가 지금 70인데 그게 내가 찾고 싶은 거네. K 시그마 K1부터 50까지 K니까 그게 얘야. 같은 말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럼 애초에 답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시그마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 1부터 차근차근 대입하는 게 중요해. 오케이? 다음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시그마 K1부터 20까지 AK, BK 알아. 계산하고 싶대. 이 친구는 일단 6 넣어주면 6 AK 3 뽑을까? 3 뽑자. 3 뽑았으면 상수 3은 일단 이런 식으로 뽑힐 수 있겠지? 시그마는
성질 세 가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시그마는 상수배 덧셈 뺄셈만 시그마가 분배가 가능해. 3 뽑아서 이렇게 상수배니까 K니까 K가 아닌 숫자 나왔습니다. 그 다음 뭐 해줘야 돼? 분배할 거거든. 이렇게 분배하면 3 나와있고 분배할 거야. 분배해주면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2AK인데 마찬가지 2도 앞으로 튀어나올 거 아니야. 앞으로 튀어나와 이렇게. BK도 그대로 분배되겠지. 1도 그대로 분배됩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마일. 그럼 이제 내부 기본 시그마 친구들은 우리가 그냥 된다 이거지. 얘는 줬어 5라고. 이거 5고요. 줬어 8이라고. 얘는 시그마 K부터 20까지 마일이니까 마일을 수번 더한 거니까 얘는 마일 곱하기 20이니까 마 20이겠지 이렇게. 그럼 연산이 되겠지. 그럼 남는 게 3은 나와 있고 2 곱하기 18 마 20이라고 연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이런 연산이 기본이고요.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보자면 지금 잘 보면 AK 더하기 BK 제곱이 50이고 제곱제곱 30이고 곱은 뭐니? 그러면 이런 건 시그마 내부의 연산은 전개할 수 있어. 시그마 내부에서는 전개할 수 있지만 시그마가 분배가 안 될 뿐이야. 그럼 이 상태로 계산해주면 AK의 제곱 BK의 제곱 2AK BK야. 얘가 50인데 시그마를 다음처럼 덧셈에 대해 분배 가능하지만 이것도 분배 가능하지만 이렇게 곱하기에 대해서 이거 안 돼. 이거 안 된단 말이야. 즉 여따 분배 여따 분배 여따 분배 가능해요. 근데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곱을 구하고 싶고 제곱제곱을 줬잖아. 그러면 시그마를 제곱제곱에 따로 분배 곱에 따로 분배 이렇게 따로 분배할 수 있다고. 왜냐면 더하기니까.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 정확히 안 한다 이거지. 그럼 제곱제곱 분배 때려주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제곱제곱 AK 제곱 BK의 제곱 플러스 마찬가지 상수 앞으로 튀어나오고 시그마 분배. 얘가 50이니까 끝났거든. 그럼 내가 얘는 뭔지 모르지만 30이라고 알고 있는 상태인 거고 얘는 내가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30에 얘를 더한 게 50이니까 20이야. 얘는 10이겠지. 이런 식으로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 정확히 아셔야 된다 이거지. 이해 돼야 안 돼? 이해됩니까? 그래서 공식 외우는 게 마지막 숙제인 건데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이야. 그러면 1번은 뭐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말 그대로 자연수의 합이거든. 그러면 이거 등차거든. 등차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등차는 2분의 하행에서 곱하기 초항 더하기 피상일 거 아니야. 등차수이기 때문에 그냥 얘는 2분의 n 플러스 1인 거야.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 다음에 얘는 시그마를 표현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KN입니다. 그래서 1번 공식 자연수의 합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는 2분의 N 플러스 1. 지금 N이니까 항상 끝이 N이기 때문에 N에 대한식 나오는 거 보이고 있죠? 변수가 KK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 자연수 합이고요. 그 다음에 제곱만 증명은 다음 시간에 대충 볼 거지만 증명 자체가 막 크리티컬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건 공식을 외우는 겁니다. 일단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n제곱까지 다 뭐가 나옵니까? 그러고 공식을 외웁니다.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에요. 얘는 시그마로 쓰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입니다. K제곱에다가 1도 넣으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N제곱까지. 얘를 외워야 돼. 외워야 됩니다. 1번, 3번 안 해. 1번, 3번은 1번은 등차니까 당연한 거고 3번이 왜 안 해도 되냐면 3번은 세제곱의 합이거든.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제곱까지 해서 n의
쓰고 다 더하면 뭐가 합니까? 근데 왜 안 외웠냐면 1번의 제곱이야. 1번을 외웠다면 1번의 제곱이기 때문에 외울 필요 없어. 1번 자명하잖아. 얘 제곱이라며. 그러면 1번의 제곱이라는 것만 알면 외울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은 뭐 해야 돼?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숙제는 여기까지인데 오늘 진도 여기까지 할 건데 뭐라고? 이거 외우고 가. 지금 당장 다 빨리빨리 이거 외우고 가세요. 진도 여기까지. 진도 여기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여러 가지 수를 다 밀어버릴 건데 얘를 외우고 있냐 안 외우고 있냐 이건 암산 다 가능해야 돼. 이거 안 외우고 있으면 진짜 오래 걸린다 문제 푸는데. 이번만 해도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 이거 외우고 가세요.